이게 수도 사업입니다.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수도관을 우리가 이제 흔히 쓰고 있는 이 수돗물을 사용하기는 불가능한 게 주거 형태가 완전 다르거든요. 한 집 여기 있고 그 다음 집은 한 4km, 5km 떨어져 있고 수도관으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못해요. 그리고 이게 문화가 다른 게 나이지리아에서 월드뱅크 사업으로 수도관을 마을에 집중적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물 틀어 여성들이 가야 되니까 물을 틀어 갔다 오는 시간을 줄여주면 그 시간을 여성들이 교육에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전제하였는데 역시나 대단히 아주 미국적인 사고를 했던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수도 이런 공사할 때 쓰는 기자재들이 자꾸 없어진 거예요. 근데 누가 가져가나 봤더니 여성들이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봤더니 여성들은 수도관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원하지 않냐면 여성들이 유일하게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물 들어가는 시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뺏기면 하루 종일 집에서 처박혀서 일을 해야 된다. 저 키셨어요? 네. 저 센스가 좀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적정기술 제품인데 여기 이제 더러운 물이 있어도 빨면 올라가는 사이에 물이 깨끗해져서 마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근데 기술은 좋지만 현지인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건 아프리카에 사용하지 않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주체, 그 행위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 단위가. 가족이 주체가 돼요. 따라서 이렇게 개인 혼자서 쓰는 제품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너만 하냐? 그렇죠. 그리고 뭘 할 때도 우리지 나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를 갖다가 보통 가족 단위가 많게는 익스텐디드 패밀리라고 하면 25명, 30명이거든요. 이거 하나 갖다가 다 쓰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지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부족했던 작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손쉬우면서도 좋은 기술로 알려져 있는 필터예요. 이게 뭐냐면 찰흙을 이렇게 구워요. 그리고 바닥에다가 쌀겨 같은 걸 이렇게 뿌린 다음에 굽습니다. 그러면 쌀겨 같은 게가 구워지면서 타잖아요. 그럼 미세한 구멍이 생기고 물을 이 위에다 부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물은 깨끗한 물만 떨어질수록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가장 좋은 장점은 대부분의 질병 이질이나 설사병의 원인이 되는 원인균들을 물이랑 분리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싸요. 이거는 웬만한 정수기들에 비해서. 그런데 이 제품 또한 현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기술입니다. 왜냐? 대부분의 아프리카나 아시아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은 농촌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이동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무거워요. 제품 자체가. 두 번째,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조금만 살아본 사람들은 이거는 별로 소용없는 거다라는 걸 아는데 이러한 제품들을 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은 서부에서는 NGO 사람들이 많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코이카에서 이번에 민관 협력 사업으로 대상을 타서 한 제품인데 이거는 아예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제품인데 왜냐하면 이 제품의 가장 좋은 장점은 이거는 병원뿐만이 아니라 중금속까지도 다 걸러주는 대단히 아주 뛰어난 그리고 게다가 무동력 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제품인데 문제는 뭐냐? 이 제품을 누가 사서 쓸 거냐 말이죠. 가격. 그러면 이 제품을 누군가는 한국이나 선진국에 사서 줘야 되는 건데 마을 하나쯤이야 돌릴 수 있을 텐데 수만 개의 마을에 다 이런 걸 사줄 자신 있느냐? 아무도 못할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그 저기 알약인데 큰 물통에다가 이거 한 알만 넣으면 물이 깨끗해져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이 알약을 물을 마실 때마다 누군가는 사서야 되는데 $2짜리 말라리아 약을 돈이 없어 못 사는 사람들한테 물을 깨끗이 하는데 투자를 해라? 이건 대단히 아주 현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또 운물 파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관리 문제로 65% 정도를 그냥 그냥 그 버리는 운물들이 많아요. 학교를 세워주는 걸 많이 하는데 문제는 학교를 세워주면 뭘 하냐? 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데 학교에 선생님들도 고용을 해야 되고 애들 교과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벽에 구멍이 나면은 구멍도 메워줘야 되고 지붕도 새로 해줘야 되고 세워준 학교 중에 문 닫는 학교가 더 많다. 그래서 이 원조가 과연 아프리카 사람들 구원할 것이냐? 이게 이제 모기장 사주는 그 원조 사업 많이 했어요. 보시다시피 모기장이 어떻게 쓰이느냐? 결혼식 드레스로. 그래서 이게 이제 저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가면 이게 유행이 됐어요. 이 모기장으로 드레스 만드는 게. 근데 이제 이게 그 빌 게이츠 아멜리아 재단에서 처음에 공급을 많이 했어요. 이 모기장을.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죽으니까. 그런데 그 제품에는 모기장 표면에 그 살충제를 많이 뿌려놨어요. 그걸로 이 드레스를 만들어가지고 입히니 어떻게 됐어요? 피부병으로 이제 중아프리카 가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동결연 한두 명이 하겠지만 그럼 나머지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생기고 얘네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후원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근본적인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NGO나 이제 국제 기구들이 하는 거는 협의를 합니다. 계획을 만들고 투입을 하고 시행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국제개발의 틀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틀의 기본 전제가 있는데 뭐냐면 돈이 있고 그러니까 원조금이죠. 그리고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이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좋은 지식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투입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돈, 기술, 시스템, 기술 이 가난한 사람들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런 네 가지 씨앗들이 열매를 저절로 맺을 것인가? 그래서 2009년에 제가 평가를 했던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UNDP에서 있었던 밀레니엄 빌리지라는 사업인데 밀레니엄 빌리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제프리 sak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콜롬비아 대학의 학자인데 이분이 코피 아난과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만든 게 MDG라는 거예요.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해보자 해서 전 세계에 28개 마을을 선정을 합니다. 이름을 밀레니엄 빌리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을 하나당 $800만 투입을 해요. 인구 3,000명에서 5,000명 사이에. 그러니까 조그만 마을 정도 되는 거고 면 정도가 되는 거죠. 한국으로 하면. 한 면에 $800만 니까 100억 정도 되는 돈을 넣고 뭘 하느냐. 농업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보건 교육을 하고 인프라를 잘 해줍니다. 도로도 닦고 뭐 거기다 우물도 세워주고 농업은 뭐냐 비료와 살충제를 공짜로 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그 다음에 보건소와 의사를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아플 때 병을 고쳐주고 비료를 무료로 주니까 이걸로 생산이 더 많이 되고 직업교육을 해서 마케팅을 하고 애들은 학교 가고 학교에서 급식도 먹고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 여기서 비료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번 돈을 다시금 재투자를 해서 그 다음에부터는 더 많은 생산과 더 많은 마케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게 기본 모델이었던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학교가 에티오피아의 코라레 마을이라는 데인데 학교를 이렇게 세웠고 공짜로 식량을 주고 유투도 와서 여기서 이제 모금을 더해서 해줬고 안젤리나 졸리도 이 마을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도 했었고 그래서 전형적인 돈 $800만 들어갔고 기술은 누가 전수를 해주면 콜롬비아 대학에서 직접 해줬어요. 시스템도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들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전술해줬고 지식을 전달한 거죠. 그게 인풋이 되면 이게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코랄 마을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이게 지속 가능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제들을 가지고 있던 프로젝트예요. 제가 가서 평가를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다 비어있어요. 병원 텅텅 비어있고 학교에 아무도 없고 급식도 중단된 지 오래됐고 농작물 생산이 안 됐고 그리고 직업 능력 그 센터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 결과 프로젝트를 하기 전보다 더 가난한 마을이 되었던 거죠. 800만 달러는 어디론가 사라져 있고 이렇게 됐던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서 이제 마을을 가서 체류를 하면서 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저 원래 기본 그 프로젝트 모델에 따르면 생산이 많이 되면 팔려서 생긴 소득을 재투자를 한다 이건데 소득이 어디 갔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비료를 투입을 해서 어떻게 썼느냐. 소득 저 생산이 더 많이 됐다 라는 거죠. 생산된 거를 어떻게 했느냐. 팔았다. 팔아서 어떻게 했냐. 돈이 더 생겼다. 그 돈을 어디 갔느냐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뒷조사가 들어간 거죠 제가. 근데 이제 마을에서 이장님이랑 좀 친해져가지고 그 집에 가서 차도 이렇게 마시고 이야기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돈 어디 갔느냐 했더니 그 할아버지 하는 말이 프로젝트 전에는 와이프가 한 명이었다. 지금은 둘이다. 돈이 더 들어간다. 다른 집에 갔더니 그 돈 네가 깔고 앉아있다. 이런 소문이. 그 가죽 제품 유명하거든요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좋은 소파가 있고 예, 선순환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 과소비 같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재투자가 아니라 소비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기술자도 이거에 대한 관심, 경영하는 사람도 이거에 대한 관심, 개발가들도 이거에 대한 관심, NGO도 이거에 대한 관심.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떤 기술을 이용할 것인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가? 그런데 이거는 묻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할 것인가? 누구에 대한 질문을 묻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만 했지. 왜냐?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고 기술을 이용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고 기술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고 그런데 사람에 대한 질문은 지금까지 묻지 않아 왔었다 라는 거는 대단히 큰 문제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이러한 식의 진행을 해갖고 아프리카가 인류 역사의 늪이 돼버린 꼴이 되었던 거죠. 제가 두 가지 성공한 사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 사람 이름은 존 보스코입니다. 이 사람이 카치리 마을에 갔을 때 전형적인 카치리 중부 마을인데 아이들이 놀고 있더라. 가난하다. 희망이 없더라. 그래서 존 보스코는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갈 학교가 없었다. 보통 학교는 원조금으로 많이 짓긴 하는데 우리가 한번 지어보자. 그리고 이거는 흑벽돌을 굽는 겁니다. 벽돌을 네모나게 찍어서 이거를 말려서 구우면은 흑벽돌이 돼요. 하고 청년들 몇몇과 건물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카치리 마을 최초의 초등학교가 지어져요. 그리고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건물은 이렇게 허름하고 구멍도 많고 창문도 없고 벽에는 이렇게 구멍도 있어서 아이들이 구경을 하러 오기도 하고 입학식을 했는데 입학식 날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렇고 존 보스코도 울고 아이들도 울고 이 역사의 최초의 학교가 생겼다는 것에 대한 감격스러움과 놀라움들이 있었던 거죠. 학교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비록 건물은 허물어지고 있지만 아이들이 점점 더 모이고 점점 더 모이자 존 보스코는 주말반을 시작을 하는데 학부모 학교예요. 학부모들에게 글과 산수를 가르치고 그리고 농업교육을 학부모들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숙사가 개장을 하는데 에이즈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이게 이제 기숙사고 드디어 보딩스쿨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양계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닭을 키우는데 1,500마리의 닭을 키워요. 이 양계장에선 매일 50% 나오는 달걀의 50%는 아이들을 밥을 못 먹으니까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50%는 학교 운영비로 씁니다. 선생님들 고용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교과서도 사야 되고 학교가 점점 커져서 올해 아이들이 600명이나 이학교를 다닙니다. 이 마을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서 협동조합이 생겼고 그리고 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돼지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그리고 낙농업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양계장도 시작을 하고 드디어 이번에 뭐가 시작되느냐? 공업화가 진행이 되는데 재봉틀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단계별로 올라가서 이게 8년 정도가 됐는데 단계별로 마지막 단계까지 갔고 이게 뭐냐? 화장품을 드디어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했어요. 수도에 캄팔라에서. 여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여기에 만약에 800만 달러를 퍼부었다. 지금쯤에 이 마을은 빈털터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만들어낸 변화다. 이게 만약에 존 보스코가 없었더라면 이런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존 보스코가 처음부터 어떤 그 프로젝트를 시작했느냐? 딴 거 한 게 아니라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뛰었어요. 마을을. 그래서 구호를 외치고 뛰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마을은 우리 손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과연 다른 데서도 가능할 것인가 해서 탄자니아의 모로고로주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2명을 이 마을로 보냅니다. 한국으로 부른 게 아니라. 그래서 뭘 했느냐? 3개월 동안 그냥 같이 살게 했어요. 그래서 윌리엄이랑 샤드락을 이 카치기 마을로 보냈고 여기서 같이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마을 사람들이랑 회의를 했고 그리고 이 둘이서 마을 사람들이 같이 하지 않자 이 둘이서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차츰차츰 사람들이 같이 하고 도로를 닦고 그리고 학교에 양계장을 설치를 하고 그 존 보스코의 학교와 똑같은 변화가 일어나더군요. 그리고 마을위원회가 꾸려지고 보통 대부분의 99.9%의 국제개발사업, 원조사업들은 다 마을위원회 꾸리는 것부터 하는데 제가 코이카나 그 수출입은행 간의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대부분 안 돌아가요. 마을위원회 밖에서 꾸려진 위원회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서 뭐 이렇게 합시다. 전혀 안 됩니다. 그럼 한 5년만 지나면 다 그냥 없어지고 말했는데 안에서 만든 위원회는 끝까지 갑니다. 학교가 운영되고 달걀을 그래서 지금은 계란과자를 한국의 계란과자 기계를 이제 도입을 해볼까 좀 고민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하고 있고 똑같은 변화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은 큰 차이가 있는데 뭐냐 what to do에서 who does로의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져온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모델이 과연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냐 이건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 동안 관찰해오고 제가 경험해왔던 것들에 의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10분의 1만큼의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이런 빈곤 문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극복하는 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